아이태신과 안테나. 네. 월간 안테나. 네. 격주 안테나. 격주 안테나. 네. 격주 안테나입니다. 요즘에 부쩍 안석현 기자하고 이렇게 코너를 자주 진행하는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물어봤는데 나오신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엔바이오니아의 한정철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엔바이오니아 한정철입니다. 네.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엔바이오니아는요 사실 바이오 회사 아니죠? 네네, 소재 회사입니다. 바이오 회사 아닙니다. 첨단 소재 회사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정수기 같은 필터 쪽인데요. 이쪽에 친환경 필터 이런 쪽이 이제 캐시카우고요. 그쪽에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 회사를 첨단 소재 회사로 바꾸고 있는데 주로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세라믹 페이퍼. 이쪽은 아무래도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방염 소재. 네, 그렇죠. 네. 이제 배터리에 셀 하나에 불이 나면 이게 옆으로 옮겨가 나서 크게 전기차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버티게 하는 플레인 베리어 그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아라미드 페이퍼라고 해서 메타 아라미드라는 소재가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을 하는 게 전 세계 이제 듀퐁이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이쪽이 또 생산이 잘 안 늘어나는 상황인데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회사의 원사를 가지고 메타 아라미드를 그러니까 천을 만드는 거죠.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우리 엔바이오니아에 10년 동안 독점 판매하겠다. 다른 쪽에 안 팔겠다. 라고 공언을 해서 이게 사실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한테 이렇게 독점을 10년 동안 준다라는 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런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들도 똘똘한 회사들이 많죠. 세프라텍이라고 해서 분리막 이런 쪽에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회사, 특히나 보수적인 일본 회사가 사실은 엔바이오니아 같은 작은 회사한테 이렇게 10년간 독점 계약, 저는 이런 계약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준 이유는 뭔가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소재 회사가 일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자기네만 생산하는 소재를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그 소재를 독점 공급하게 된 계기는 국내에 아라미드 파이버를 제대로 페이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만드니까 그죠? 이렇게 이 보수적인 일본 회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검증했을 거고 여러 군데에다가 맡겨봤을 텐데 제대로 된 아라미드 페이퍼가 나오는 데가 엔바이오니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10년 독점 계약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엔바이오니아에게 소재를 주더라도 완제품에 대한 영업권이 보통 국가별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던데 네네. 엔바이오니아는 그럼 받아서 생산할 경우에 이거를 어디까지 팔 수 있는 건가요? 영업권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 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해외고 네, 국내든 해외든. 네. 사실 원료에 대한 독점을 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권하고 관련된 계약을 따로 맺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그런 계약은 따로 맺은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좋네요. 네. 네, 일단 기존에 사실 정수기 필터하는 회사가 이렇게 첨단 소재 쪽으로 확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전체 매출이 한 140억? 네, 120억 정도 했습니다. 아, 네. 120억의 매출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설비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규모가 668억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668억 원 중에서 지금 상당수의 펀딩이 됐고 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 투자를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시장에서 자금을 일부 조달해서 나머지 자금 계획을 맞출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금이 한 200억 정도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펀딩으로 할지 아니면 여신으로 할지 요거는 이제 검토 중인 거고 사실 이런 회사가 668억을 보통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텐데 상당 부분 시장에서 다 이미 메이드가 됐고요. 지금 그러면 가장 상용화에 앞서 있는 소재가 방염 소재
세라믹 페이퍼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나노 섬유나 슈퍼 섬유를 가지고 복합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일 먼저 상용화한 게 정수기 필터에 들어가는 여과지, 고효율 여과지를 제일 먼저 상용화해서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방염 소재인 세라믹 페이퍼입니다. 세라믹 페이퍼는 현재 뭐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 또 ESS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더불어 각광받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회사 같은 규모에서 뭔가 베팅을 한다라는 것은 큰 고객을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로 따르면 세라믹 페이퍼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배터리 회사에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금년 1월부터 매출이 개시가 됐고요. 이미 ESS 쪽으로 스펙인이 돼서 제품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매출이 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R&D 하면서 그 물성을 맞추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일단 그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방염 소재 중에서 가장 현재 엄격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소재는 세라믹 소재하고 에어로겔인데 이 세라믹 소재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쪽 방염 소재 부문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로 투자하는데 상당 부분의 캐파 증설은 이쪽 세라믹 페이퍼 쪽으로 이제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세라믹 페이퍼 증설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작년 말까지 증설을 다 마쳤고요. 저희가 100억 가까운 투자를 해서 세라믹 페이퍼를 양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 매출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400억 가까운 매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생산성이 조금만 개선되거나 저희가 생산 시간을 늘리면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대하는 마진율은 어느 정도까지? 뭐 물론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네, 수율이 좋아지면 뭐 20% 훌쩍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부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메타아라미드 섬유 쪽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승부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증자해서 지금 400억 정도의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메타아라미드 쪽으로 대부분 투입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번에 투자하는 거는 설비 증설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저희가 2년 전에 주기기에 대한 설비 발주를 마친 상태이고요. 그 주기기는 금년 여름에 이제 들어오도록 한국에 반입되도록 되어 있고 공장에 대한 설계를 최근에 마치고 조만간 이제 공장도 건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메타아라미드 페이퍼라는 것은 절연 기능이 굉장히 높은 특수 소재죠. 네, 가장 효율이 높은 절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피가 작고 중량이 가벼워가지고 변압기, 자동차, 뭐 스마트 모터, 그리고 뭐 비행기 바닥, 뭐 선반, 고속열차 이런 데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양산을 하면 결국 그런 어떤 최종 적용 제품은 이제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거예요. 네. 지금 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인데요. 변압기라든지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죠.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그다음에 전기차나 연료전지 차량들의 그 모터에 반드시 그 고효율 절연지가 감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우주 항공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연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절연 기능과 동시에 어떤 그 부피, 그 공간을 좀 메워주는 소재로서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보면은 일단 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미국 듀폰이 7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25년 이후에 이 방면에서 쇼티지가 좀 심하게 날 것 같아요. 전망으로. 맞습니다. 네. 기존의 플레이어인 듀폰이나 아니면 중국의 뭐 옌타이 이런 회사들은 지금 증설 계획이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 듀폰 전 세계에서 지금 생산되는 양을 한 15,000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3,000톤 정도를 듀퐁이 생산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생산하는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듀퐁이 지금 13,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증설을 해야 되는데 듀퐁의 그 세계 전략상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예,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데다가 대부분의 시장이 아시아 쪽인데 미국에서 생산해서 이쪽으로 갖고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영업이익의 훼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지배자적인 위치에서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한 가격 이슈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증설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회사들은 증설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긴 한데 중국 회사들은 아직 듀퐁만큼의 품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시장이 하이엔드급하고 좀 중저가로 네, 나눠진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엔바이오니아에 사실 똘똘한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세프라텍이라는 회사예요. 지분을 45% 네. 보유하고 있죠. 네. 여기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이소프로필 가스 제거 뭐 이런 쪽에 이제 장비를 대거 납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에서 물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초순수 굉장히 어떤 순도를 높인 초순수를 국책 과제를 하고 있죠. 지금 SK 네. 실트론하고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SK 하이닉스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뭐 여기 내에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세프라텍은 저희가 21년도에 인수를 한 회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정확한 아이템은 이제 분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체나 액체에 있는 기체를 분리해내는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분리막 관련해서는 가장 국내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글로벌 수준에서도 뭐 절대 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반도체 초순수 사업 자체가 사실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였는데, 정부 주도로 3년 전부터 국산화를 위한 과제들을 진행했고, 그게 작년 12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프라텍이 멤브레인 컨택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리막 기술을 개발을 해서 유일한 서플라이어인 미국의 3M과 동등 수준의 효율을 과시했고 과제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반도체 초순수 사업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이제 멤브레인 컨택터를 세프라텍이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업이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굉장히 여러 유해가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런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제품은 2030년 즈음부터는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뭐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그 전에는 그런 유해가스를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반도체 공정에서는 IPA라는 아주 유해한 그 증기가 나옵니다. 그 증기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전 세계에서 그걸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 저희 자회사가 국내 최대 그 반도체 회사하고 지난 2년여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요건을 마쳤고요. 작년 말에 최초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를 거다라고 저희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결로 실적은 잡히는 거죠? 회사가 실적이 네, 좋은지. 네, 지금 연결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 얘기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필터에서 복합 소재 쪽으로 이제 매출 맞습니다. 구조를 이제 옮기고 계신데 이쪽에서 좀 복합 소재 쪽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매출이 올라오는 시점 아니면 혹은 뭐 비중이 좀 비슷해지는 시점 이런 거에 대한 마일스톤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딱 질문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이제 개발 사업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인데, 일단 그 방염 소재인 세라믹 페이퍼 매출이 금년부터 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저희 매출에서 복합 소재 매출 비중이 기존의 정수 필터 소재 매출을 훨씬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내년에는 저희가 뭐 매출만 감안한다면 상당한 퀀텀 점프를 할 시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네,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IT신 이 채널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소재 사업은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사실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사실상 뭐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운 사업 부문이긴 한데요. 저희가 불철주야 좌고우면 하지 않고 계속 한 방향을 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소재들이 향후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들을 저희가 잘 상용화하고 양산에 성공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뭐 독보적인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소재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네, 정말 소재 매출 1,000억이면 그냥 부품 매출 1조라는 이야기가 진짜 이 B2B 바닥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소재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상용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엔바이오닉 같은 경우는 붐업될 만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한정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또 회사에 업데이트하거나 좋은 내용 있으면 또 한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실 거죠? 네, 네. 불러만 주시면 언제. 네, 우리 경주 안테나에서 우리 한정철 대표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 혹시 안석현 기자 네. 뭐 할 말 있으신가요? 네, 하실 뭐? 저는 뭐 언제나 족대꾸알이죠. 네. 좋아요, 댓글, 네, 구독, 알람. 네. 네. 본인의 또 사심을 잘 채우는 안석현 기자였습니다. 네. 네, 역시 안테나에서 확실하게 네, 끌고 가네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